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마차의 종말. 인류는 태고 쪽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탐험 본능이 이동수단을 발전시켰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1900년 타임스퀘어가 있는 뉴욕 5번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100년도 안 돼 인구가 6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빨리 도시화가 이루어진 예는 없습니다. 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유럽 이민자는 밀려들었고 인구 급증에 맞춰 말의 속도는 늘어났죠. 자세히 보면 많은 마차 가운데 한 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뒤 모든 마차는 차로 바뀌고 한 대의 마차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00년 뉴욕에는 약 20만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말들은 매일 1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수천 톤이 넘는 상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뉴욕 거리는 매일 아침 30만 리터의 말 오줌과 100만 킬로가 넘는 말똥으로 뒤덮였는데요. 도로는 막히기 일쑤였고 공터는 말똥이 6층 건물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말 배설물에 꼬이는 파리 때문에 약 2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마차는 뉴욕시의 필요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마차 운행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에딘슨 밑에서 M잡러를 꿈꾸던 포드 형이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를 싸게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자동차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일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장인들의 수공 조립품인 자동차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포드는 대량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죠. 포드는 어느 날 시카고의 한 도살장에서 컨베이너 벨트에 영감을 얻어서 자동차 조립 순서를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대량으로 차를 생산하자 뉴욕의 모든 마차는 사라졌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현재 모든 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모든 가솔린 차는 마차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곧 10년 안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대중화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잠시 현대차에서 만든 수소차 넥소의 스마트 보조 기능 광고를 감상할까요? 현대차는 자율주차 기능을 왜 다른 내연기관에 넣지 않고 넥소에 최초로 적용을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GV80 자율주행은 테슬라처럼 스무스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아마 GV80 자율주행을 넥소에 넣으면 테슬라보다 더 쾌적하게 자율주행이 될 것입니다. 내연기관, 즉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차는 넥소 광고처럼 핸들이 돌아가면 모터가 탑니다. 실제 현대차 연구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GV80에서 모터 타는 부분을 잡는 게 최대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유식하게 토크가 세게 먹힌다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기계에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회전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공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왜 분필 양쪽을 잡고 비틀면 45도로 쪼개지는 현상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기차는 이런 미세한 토크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연기관 가솔린차는 미세한 토크 조절이 힘들고요. 내연기관 모터는 폭발력 기반으로 움직여서 미세한 동작이나 빠른 핸들링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수입니다. 환경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것이다 는 다 아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는 사기꾼인가? 10년 전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언론의 반응은 하나같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웃으면서 그럼 사기꾼이 만든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GM도 전기차를 만들고 포드도 전기차를 만들고 폴스바겐도 전기차를 만드네요. 앨런 머스크는 전기차 발전을 위해 공유할 것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뻥 같네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실제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만 보면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테슬라3에서 손을 놓고 타는 게 플렉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테슬라 S, 테슬라 3에서 절대 손을 놓고 타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안되고요. 잠시 인텔 광고를 보겠습니다. 처음 수영장에 간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합니다. 한 번 맞고 쓰러진 사람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치료 환자는 넘어질까봐 쉽게 손을 뗄 수 없습니다. 익스트림 자전거 선수는 두려움에 쉽사리 손을 놓지 못합니다. 번지점프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당신이 손을 놓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걸을 수 있고 KO를 시키고
못해봤던 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손을 놓아보세요. 자율주행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인텔이 광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딴 광고를 찍었을까요? 아직은 안전하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자율주행이 안전할까요? 지금 손을 넣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 당신은 자율주행을 믿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을 때 2007년 기준 대한민국은 자율주행을 믿지 않는다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매년 퍼센트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술력 역시 아직은 놀이동산에서 범퍼카를 보는 어린아이보다 운전이 미숙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손을 놓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도 안되고 기술도 안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놀라운 운전 실력을 보인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실제 사고가 자주 납니다. 미국에서 특히 트럭이랑 사고가 자주 나는데요. 미국은 유난히 흰색 트럭이 많고 화창한 날이 많습니다. 화창한 날에 흰색 트럭이 햇빛에 비추면 그게 트럭인지 어떤 것인지 사람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오토파일럿은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이라 당연히 카메라는 쨍한 날씨에 사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센서로 자율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비싼 라이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하드웨어 가격은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위해 비싼 하드웨어를 안 씁니다. 쓸 생각도 없고요. FSD가 된다고 테슬라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정식으로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현재는 2.5 정도 되는 ADAS, 지능형 운전 보조 전자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도 매번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테슬라 차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테슬라에서는 우린 자율주행이라고 한 적 없어, 보조장치야, 그냥 플렉스 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홈페이지에도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대놓고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율주행이라고 우기면서 플렉스를 외치는데 테슬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테슬라 타는 분은 또 이 영상을 싫어하시겠네요. 저는 사실만 전달하는 프린들이라서. 사람들이 왜 테슬라를 싫어하냐고 물어보는데 이래서 극혐합니다. 물론 테슬라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깜놀한 다음에 더 극혐하긴 했습니다. 2018년 테슬라 공장을 방문했는데 테슬라3 출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마. 너네가 방문해서 보안상 공장이 쉬는 거지 원래는 맨날 미친듯이 돌아가.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우리는 좋은 인재가 많아서 그래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때 전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00까지 떨어져서 퀴즈를 외쳤는데 너무 많이 알아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오토파일럿 이야기를 한 김에 구글 웨이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구글 빠입니다. 폰도 안드로이드, 영상도 유튜브로만 올립니다. 구글 웨이모는 테슬라랑 결이 다릅니다. 공유의 구글, 돈과 기술이 같이 있는 회사, 기술이 안되면 돈으로 밀어붙이는 회사. 구글 웨이모 차량은 라이다가 5대, 레이더가 4대, 카메라가 8대가 달려있습니다. 현재 전체 센서 값이 2-3억 정도 하는데요. 어차피 수익 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 안 죽이는 차를 만들려는 거죠. 날씨가 좋은 날은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지만 날씨가 안 좋은 날, 안개 낀 날, 해가 쨍한 날은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다와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날씨가 안 좋은 날 자율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이다가 없는 한. 라이다는 날씨에 상관없이 사물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나에 $7,500, 약 1000만원 정도 합니다. 라이다 한 대 값이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율보조주행 하드웨어를 다 살 수 있습니다. 비싸니 테슬라가 라이다를 안 쓰는 겁니다. 비싸니까. 이런 거 없어도 카메라로 충분히 플렉스 할 수 있으니. 근데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시면 죽습니다. 법으로도 안 돼요. 아니면 적당히 좋은 날 자율보조주행 차를 타고 다닐 거면 테슬라를 사시면 됩니다. 구글은 차를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스마트 택시를 만들어서 카쉐어링 로봇 택시를 도시에서 운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유의 구글, 역시 멋지네요. 이렇게 차를 쉬지 않고 24시간 굴리면 차 가격이 비싸도 팔릴 거다 라는 것이 구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주가를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자율주행이 완벽에 가까워지더라도 교통사고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만 똑똑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밖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받아주고 처리하는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광군절에 알리바바에서 2분 만에 매출을 100억 위안화를 달성했습니다.
이날 알리바바의 하루 매출은 38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38조입니다. 참고로 아마존 1년 당기 순이익이 10빌리언, 10조입니다. 하루에 아마존 당기 순이익보다 4배를 판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때 발생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한데요. 과연 이 데이터를 누가 처리했을까요? 클라우드 없이 이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많은 현업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데이터에 홍수가 내리고, 데이터가 권력이고, 데이터가 석유보다 중요하다. 요새 석유가 싸긴 한데요. 실제로 자유 중에 한 대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데이터는 4TB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용하는 하루 데이터는 286MB입니다. 통계치인이 헤비 유저는 더 써임마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약 1.4만 배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루고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MS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 회사를 잡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글, 아마존, MS가 많이 비싸니 이놈들이 많이 포함된 ETF를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